청약 통장 만들었으면은 2단계로 가서 요거 갖고 청약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약하면 당첨이 되겠죠? 당첨이 된다면 만약에 된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오. 금리가 2.2%, 최저 2.2%까지. 지금 특례보금자리 우대형이 4% 후반대 나오거든요. 특례보금자리보다 반토막보다도 더 절반 낮게. 이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강남 일부 지역에도 하락 거래가 좀 나온다라고 지난주 부동산 점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새해에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를 것 같다. 이런 전망이 하락 전망보다 우세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망의 근거가 뭘까요? 그리고 정부가 청년들에게 집을 주겠다라면서 새로운 청약 통장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집값 6억 원 이하의 신규 청약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호응 어느 정도일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시장 동향부터 한번 볼게요. 시장 동향은 항상 일관성 있게 지금 상승분을 계속 반납하고 있는데요. 상승폭의 축소. 네, 축소인데 이제 전국은요 0%까지 왔습니다. 0%니까 더 이상 이제 상승분을 반납할 상승분이 없고요. 이 상태로 가면 다음 주는 마이너스로 뜰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은 0.03%까지 내려왔고요. 지방도 0% 보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요. 강남구가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떴다는 게 관전 포인트고요. 네. 또 하나는 상승 지역 한국부동산원은 176개 지역을 조사하거든요. 상승 지역이 항상은 아니고 올 들어서는 상승 지역이 많았는데 지금 상승 지역이 89개, 하락 지역이 80개 비슷해졌습니다. 박빙이네요. 박빙인데 네. 아마 지금 추세면 다음 주 되면 아마 하락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추석 이후로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추석 이후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려가는 추세가 당분간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대 시중은행 평균치가 지금 5%대까지 왔다고 하고 다시. 네네. 근데 상황이 이런데 매매 시장이 지금 주춤하다라고 하거든요. 거래도 뜸하다는데 맞습니다. 내년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이 하락한다는 전망보다 많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네. 한 내용을 좀 볼까요? 일단 부동산 R114가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1일에서 15일까지 전국입니다. 1,167명을 대상으로 2024년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 어떻게 될까 물어봤는데요. 10명 중에 3명 그러니까 상승이 30% 나왔고요. 하락이 25%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근소한 차이네요. 근소한 차이고요. 중요한 건 보합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보합이잖아요. 10명 중에 4명 한 4.5명 정도는 현 보합, 수준 유지. 현 수준 유지 아니면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은요 상승이 24% 하락이 35% 작년보다는 그래도 상승이 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2020년 2021년 분위기 좋을 때 그때는 상승이 70% 62% 정도니까 지금 내년이 상승이 30%라는 얘기는 막 급등한다 막 난리가 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작년보다는 좀 좋은 분위기다. 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정도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에 대한 전망은 어때요? 전세는 38.99%가 상승, 그러니까 40%가 상승 나왔고요. 하락이 15.6%니까 2.5배가 더 많죠. 그렇게 본다면 전세는 상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체감적으로 주변에서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시는 모양이에요. 느끼죠. 그렇죠? 느끼고 있고 통계도 그렇게 나오고요. 느끼기도 하고요. 설문조사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든다는 게 동네에서도 체감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내년에 많이 많으시더라고요.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상승할 걸로 본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근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금리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 내년에는 금리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네. 고금리 기조가 달라질 거야. 설마 내년에도 계속 동결로 가겠어? 변화가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30.42%. 왜 상승으로 보냐라고 물어보니까 30.42%가 금리라고
꽂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가 떨어질 거다. 뭔가 달라질 거다. 달라진다는 게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금리가 내린다는 거고요. 핵심 지역 고가 아파트들 여전히 강세를 보일 거다. 23.94%가 나왔고요. 분양시장 뭐 물가 오르고 건축 자재비도 오르고 분양가도 올라가니까 분양시장이 분위기 좋다. 또 정비사업들 계속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전망들 때문에 상승이 한 10명 중에 3분이 상승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거다, 집값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근거로 드세요? 가장 많은 퍼센트가 47.14%가요. 경기 침체. 전체 절반 정도가. 경기가 안 좋고 돈이 안 도는데 무슨 집값이 오르냐. 부동산 또 경제의 한 축이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 13.13%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 뭐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서 청년 주택 드림 청약이라는 제도를 신설을 한다고 했어요. 네네. 이게 청년층을 위해서 그 일단 청약 통장 이자도 좀 두둑하게 주고, 맞습니다. 청년들이 만약에 요거 가지고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저금리 대출도 해준다고 하거든요. 네네. 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볼까요? 청년 내 집 마련 1, 2, 3 계획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1, 2, 3이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준비고요. 네. 2단계는 실행이고요. 3단계는 사후 관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S까지 합니까? AS까지 네. 해줍니다. 꼼꼼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일단 준비 단계 보면 집 살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청약 통장. 청약 통장을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주택 드림 통장이라고 했는데 이 드림이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의미. 드림 꿈도 그렇죠. 있고요. 꿈과 드리겠다. 준다, 기부도 있는데 아하. 주택 드림 통장인데요. 요게 괜찮습니다. 지금 청약 통장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합 통장이 있고요. 우대형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은 소득 3,600만 원 이하 되시는 분들한테 이자율 4.3%로 주거든요. 오. 청년들한테 좋은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소득 3,600만 원? 이 너무 좀 약하지 않냐? 이번에 5천만 원까지고요. 네. 금리 4.5%. 야. 지금 시중은행 가보면 우리 예금 가입하려고 해도 4%, 4.1% 정도 괜찮은데요? 나오거든요. 금리? 괜찮죠. 네. 더 괜찮은 거는요. 기존 우대형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원이 돼야 되거든요. 세대주. 세대주, 그렇죠. 무주택 세대주가 돼야 네. 되는데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애들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무주택자면 됩니다. 그러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청년들도 이번에는 이 통장 가입이 그렇죠. 된다. 우리 애도 가능합니다. 집 있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네. 자녀분들도 되기 때문에 저희 애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오. 그래서 납입 한도도 네. 기존에는 50만 원이었거든요. 월. 지금은 월 100만 원까지. 괜찮은데요? 괜찮죠. 이거는 청약을 떠나서 저는 이거는 굉장한 혜택이다. 그냥 그 청약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여러 가지 혜택에서 소득이 5천만 원까지면 대기업의 신입사원부터 대리 정도까지도 커버가 될 수 있는 커버될 수도 소득이고, 있죠. 그래서 무주택 좋습니다. 세대원 가능하고 이자율 4.5에 납입한도 100만 원이다. 조건 좋죠.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재테크를 위해서도 해보실 만할 것 저는 같은데요.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이잖아요. 만 19세에서 34세. 뭐 저는 어차피 뭐 격차가 커서 하나도 아쉽지 않은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분들은 좀 굉장히 좀 억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부모님이 집이 있다. 네. 요거 상관 있습니까? 본인이 무주택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네. 그러면 청약 통장을 만들었어요. 네. 청약 통장 만들었으면은 2단계로 가서 요거 갖고 청약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약하면 당첨이 되겠죠? 당첨이 된다면 만약에 된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오. 금리가 2.2%, 최저 2.2%까지. 지금 특례보금자리 우대형이 4% 후반대 나오거든요. 특례보금자리보다 반토막보다도 더 절반 낮게. 이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최장 40년 대출을 해주는데 그냥 안 해줍니다. 이것도 또 조건이 들어가죠. 그냥 해주면 또 재미없잖아요. 만 39세 이하고요. 소득이 7천만 원, 결혼하면 1억 원까지. 네. 1억 원 이하입니다. 이하고요. 청약 통장 아까 그 우대형 주택 드림 통장 1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요. 1,000만 원 이상 납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드림 통장이 내년 초에 이제 개설이 되면 네. 1년은 지나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2025년 넘어가야만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아쉬운 소리를 하는데 분양가 6억 원 이하 현실적으로 서울은 안 됩니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네, 전용 8호 이하. 네. 그러니까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치고 6억 원 안 되는 다 넘잖아요. 서울은 안 되고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통계를 봤더니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10,000호가 넘는데 그 가운데 분양가가 6억 원을 밑돌았다.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보니까 투룸 그런 아니면은 거죠. 네, 그쵸. 이름만 아파트. 이름만 아파트거나 아니면 서울이라고 하지만 행정구역이 사실상 경기도에 가까운 이런 곳들인데 요게 일단 소장님 궁금해요. 6억 원의 기준을 딱 두었을 때 네.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 집을 갖고 싶잖아요. 네네. 근데 청약 통장을 가지고 6억 원에 80%까지 해준다. 초저리로 해준다. 좋은데 6억 원짜리 집에 맞춰서 청약을 넣는다. 이게 청년층에게 많이 소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요. 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마음에 드는 아파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6억 원 이하로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뉴욕 같은 물량밖에는 없는데 진짜 좋은 거는요. 네. 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당첨이 안 됩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납입 금액으로 결정하는데 그때는 또 월 10만 원밖에 인정 안 해주거든요. 내가 100만 원을 넣어도 1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년, 15년, 20년 납입하신 분들이 당첨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특별 공급으로 당첨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바늘 구멍에 뭐 들어가는 낙타가 들어가는 확률이고요. 일반 분양도 가점제에 막혀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고경민님.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청약 통장은 해지하고 가입해야 하나요? 이거 해지하실 필요 없죠? 해지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통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종합통장이 있고 우대형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대형은 자동 전환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 전환됩니다. 드림통장으로. 일반 종합통장이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얼른 나의 자격 요건을 봐야죠. 나이 제한, 소득 기준을 보시고 요건이 된다면 신청을 하시면 전환이 됩니다. 전환된다는 얘기는 인정된다는 얘기죠. 납입 금액과 네.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 통장은 내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우대형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 전환됩니다. 자, 9020님의 질문에도 같이 답이 될 것 같아요. 청년 우대 통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드림 통장 나오길 기다렸다가 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시간이 되면 지금 바꿔놓으면 자동 전환되니까 시간 되시면 바꾸고요. 지금 일하기 너무 바빠. 그러면 그냥 나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 통장하고 우대 통장하고 금리 차이가 제법 나니까. 일반 통장은 2.8%.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4.3%. 그러니까 뭐 시간 되시면 지금 바꿔두시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네, 저라면 바꿔뒀다가 자동으로 전환되게 할 그럼요. 텐데 네. 요 드림 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을 채우려면 내년도 12월부터 이걸 가지고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상 후년 1월부터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AS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혹여 내가 6억 원 이하의 서울을 중심으로 꼭 아니더라도 네. 6억 원 이하의 신규 주택에 청약이 됐다. 네. 통장 사용했어요. 네네. 3단계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3단계는 AS를 어떻게 해주냐면 네. 일단 결혼하면 요즘 출산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결혼하면 0.1%포인트 깎아줍니다. 금리. 출산하면 첫 애 있잖아요. 첫 애를 놓으면 0.5%포인트. 오. 파격적이죠. 부부 사이가 좋아가지고 또 한 명 더 넣습니다. 네. 동생 나오면 0.2%포인트. 또 동생 나오면 0.2%. 야. 근데 그러면 나는 한 5명 놔버려야겠다. 그냥 금리 그냥 이제 안 내려다. 아, 진짜요? 그건 안 됩니다. 1.5%가 마지노선입니다. 네, 그래서 1.5%까지는 결혼하고 자녀를 놓으면 1.5%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요. 아, 제가 청년일 때 왜 이런 게 안 나왔나 싶기도 하고. 그때는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소장님. 맞습니다. 자, 결혼하면 0.1, 출산하면 0.5니까 만약에 신혼부부가 이 통장을 갖고 있다가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났다. 0.6%포인트 금리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네네. 둘째까지 태어난다. 그럼 0.8%포인트 금리가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요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천은경님 수도권이면 경기도도 해당되나요? 전국에
전국의 모든 청약하는 단지에 다 해당이 된다. 그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서울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건 서울에는 6억 원 이하로 분양하는 단지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주택드림 통장 요거는 가입을 전환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고 분양가의 80%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는 거, 요 당첨 확률 가지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말들이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요새 전 같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혜택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청약이 됐다. 나 어떻게 집을 사 말어? 임만희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형 어떻게 나 집을 사 말어? 이러면은 뭐라고 답을 주시겠어요? 아 이거 고민되는데요. 저도 이거 이 드림 발표되고요. 막 물어봤어요. 20대 분들한테 뭐 작가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주변에 있는 20대한테 물어보니까 의견이 반반 나뉘더라고요. 괜찮아. 이거 굉장히 혜택인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절반 정도는 난 돈도 없는데 100만 원 한도는 100이지만 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100만 원을 어떻게 집어넣냐. 당첨도 안 되지 않냐. 결국에는 통장은 괜찮은데 당첨되지도 않는 거 80% 대출 받을 수가 있겠냐.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 요즘 주택시장 분위기가 네. 주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왜 필요하냐면 제일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40살 넘어가시는 분들. 저처럼 아예 나이가 많으신 뭐 분들은 역사별로는. 포기하는데 이게 드림 그 분양 대출은 만 39세거든요. 네. 만 40세 되시는 분들은 또 억울하죠.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안 해주는 거야. 라는 또 목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인심을 쓴다면 저는 이게 나이로 갈라치기 하지 말고 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 이런 생애 혜택을 최초.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요. 하는 생각도 오늘 듭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득 없는 대학생도 요 통장 가입 가능한가요? 납입할 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소득하고 요 아무 청약 통장 상관없습니다. 가입은 아무 상관이 소득이 없습니다.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소장님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